나는 오래전부터 기억을 더듬어가며 우리 집의 소리를 듣는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을 통과할 때 나는 찻잔을 손에 쥐고 숨을 고른다. 소소한 소리들, 찬물이 끓는 소리, 벽시계의 규칙적인 째깍거림, 거리에서 들려오는 이웃의 발걸음, 기 모든 것은 나에게 안도감을 주기도 하고 불편함을 주기도 한다. 나는 며느리의 어머니, 그의 아내의 어머니, 즉 그를 사위라 부르게 된 이후로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다. 때로는 자랑스러웠고, 때로는 분노했으며, 때로는 그를 이해하려 애썼다. 그 관계의 실타래는 한 번 결코 단숨에 풀리지 않았다. 처음 그가 우리 집 문을 두드렸던 날을 나는 잊을 수 없다. 그의 손이 문고리를 잡는 모습, 약간은 긴장된 어깨, 그리고 어린아이 같으면서도 성숙함을 섞은 눈빛. 나는 그를 보며 나의 딸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함께 놀던 모습, 학교에 가던 모습, 결혼식 날의 눈부신 드레스. 그가 딸과 함께 살겠다고 했을 때 마음 한켠에서 고마움과 불안이 동시에 올라왔다. 고마움은 딸이 사랑받고 있다는 안도에서 왔고, 불안은 내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낯선 감정에서 왔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같은 집에서 서로의 생활을 공유하게 되었다. 가끔은 식탁에서 그의 행동이 나의 기준과 어긋났고, 가끔은 그의 말투가 나를 자극했다. 나는 오래된 습관과 관습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 음식 만드는 법, 서로를 대하는 예의들, 그런 것들이 내 정체성의 일부였다. 사위는 다른 세대의 사람으로서 다른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생활했다. 그 차이는 잔잔한 물결처럼 서서히 번져 집안 공기를 바꿔놓았다. 나는 때때로 그의 행동을 나무라거나 비판했다. 나의 말은 딸을 보호하려는 본능에서 나왔다고 스스로 합리화했다. 그러나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그가 느끼는 상처와 혼란이었다. 나의 한마디가 오래도록 그의 마음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을 늦게 깨달았다. 반대로 그는 나에게 차갑게 대할 때도 있었다. 그럴 때 나는 매우 외로웠다. 당연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을 때의 쓸쓸함은 다른 어떤 것과도 닮지 않았다. 밤이면 나는 그가 어디선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를 곱씹으며 잠들곤 했다. 나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이중성이 존재한다. 사위에게는 딸을 사랑해주길 바랐지만 동시에 딸에게 상처를 줄까 두려워했다. 나는 그의 장점을 보는 동시에 결점도 크게 보았다. 그를 완전히 미워하지도 완전히 사랑하지도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이 복잡한 감정은 때때로 나를 피곤하게 했고, 때로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딸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나는 그가 우리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의 어색한 정성, 조심스러운 배려, 때로는 서툴지만 진심 어린 행동들. 그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꾸준히 딸과의 삶을 지켜왔다. 그런 장면들은 내 마음의 빚을 조금씩 덜어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나와 충돌할 때가 많았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때로는 작은 논쟁이 크게 번지기도 했다. 나는 그런 순간에 내 고집을 꺾을지, 아니면 끝까지 나의 원칙을 지킬지 갈등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시간의 힘이다. 시간은 상처를 덧없이 치유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기회를 준다. 나는 그가 젊은 시절 겪었을 고난과 그의 가족사, 그가 왜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를 상상해보려 노력했다. 상상은 때로 현실보다 더 많은 자비를 준다. 내가 그에게 조금 더 부드러웠을 때 그는 조금 더 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 존중을 행동으로 보였고 나는 그런 작은 변화들에 감사했다. 나는 또한 내 자신을 돌아보았다. 왜 나는 그에게 엄격했는가? 왜 나는 종종 과거의 틀에 자신을 가두었는가?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진다고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불안,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잃는 것에 대한 공포가 나를 보호적으로 만들었다. 나는 그 방어벽을 내려놓으려 애썼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작은 행동들이 쌓여 관계를 바꾸는 것을 보며 희망을 얻었다. 어느 날 그는 내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직접 고른 차 한 봉지와 손으로 쓴 짧은 메모. 나는 그 메모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 내가 오랫동안 피곤해하며 쌓아둔 감정들이 그 순간 부드럽게 풀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말하고 싶었으나 말 대신 미소로 답했다. 그 미소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오해를 넘는 작은 달이었다. 나는 아직도 완전히 모든 갈등을 해결했다고 말할 수 없다. 관계는 한 번의 행동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매일의 선택과 작은 용서가 쌓여야 한다. 나는 그와 딸,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와 두려움이 있지만 동시에 회복과 이해의 가능성도 있다. 나는 이제 그를 단순한 사위로 보지 않으려 한다. 그는 우리 가족의 일부이며 그의 삶과 나의 삶은 서로 얽혀 있다. 이 얽힘은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따뜻하다. 나는 그 무게를 함께 나누고 싶다. 나는 이 이야기를 쓰며 스스로에게 약속한다. 앞으로 더 많은 귀를 기울이고 더 부드럽게 대하며 필요할 때는 용서를 구할 것이다. 나는 오래된 관습과 젊은 생각 사이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다리는 쉽게 놓이지 않겠지만 나는 여전히 희망을 가진다. 매일의 작은 변화가 쌓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믿는다. 나는 우리의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안다. 그러나 나는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으려 한다. 나는 또 다른 날의 소리를 듣는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 안은 조용해지고 나는 내 기억들을 하나하나 펼쳐본다. 그와 딸과의 관계는 때때로 폭풍 같았고 때로는 잔잔한 호수 같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머니의 눈으로 나이든 여성의 분별력으로 바라보려 했다. 때때로 나는 나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었고 그 믿음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강함에는 부작용이 있었다. 그것은 때때로 나를 다른 이들에게서 멀어지게 했다. 나는 멀어짐을 느낄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아팠다. 나는 사위에게 기대했던 모습들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책임감 있는 가장, 내 딸을 존중하는 남편, 가정에 기여하는 사람. 하지만 현실은 그 그림과 달랐다. 그는 때로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않았고 때로는 나의 눈에는 무책임해 보였다. 나는 그가 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실망했다. 실망은 사람을 작게 만든다. 나는 그 실망이 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었음을 인정한다. 그 말들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그 결과 우리는 다시 서로를 밀어냈다. 그러나 나는 또한 그가 가진 부드러움과 배려를 보았다. 그는 딸의 슬픔을 이해하려 애썼고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낄 줄 알았다. 그는 어색하게나마 나에게 도움을 청했고 나는 그 요청을 거부하지 않으려 했다. 도움을 주는 일은 나에게 기쁨을 주었다. 그것은 내가 여전히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나이 들면서 누군가에게 필요로 되는 느낌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나는 그가 나에게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주길 바랐다.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다. 기대는 때로 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한다. 나는 나의 기대가 그를 올가매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나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지만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나는 그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했다. 이해는 말보다 행동에서 시작된다. 나는 그의 행동을 판단하기 전에 그의 상황을 알아보려 노력했다. 그의 어린 시절, 그의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압박 모든 것이 그를 만들었다. 그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어느 겨울, 우리는 큰 다툼을 겪었다.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 다툼은 크게 번졌고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날 밤 나는 홀로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보았다. 딸이 어린 시절 웃던 사진, 결혼식 날의 손을 잡은 모습, 우리가 함께 나눈 수많은 순간들.
나는 그 사진들 속에서 우리 가족의 역사를 보았다. 그 역사는 단 하나의 잘못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음 날, 나는 그에게 작은 음식을 준비해 두었다. 그것은 전통적인 만니였고, 그는 그것을 먹고 고맙다는 눈빛을 보였다. 그 눈빛은 우리의 갈등을 잠시 잊게 했다. 우리는 완벽한 화해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작은 친절은 큰 변화를 만든다. 나는 이 작은 행동들이 반복될수록 관계가 회복될 것임을 느꼈다. 서둘러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천천히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또한 스스로를 치유해야 했다. 나는 과거의 상처와 서운함을 계속 품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알았다. 치유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된다. 나는 명상을 하고 오래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나의 감정을 정리했다. 그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필수적이었다. 내가 스스로를 돌볼 때 나는 다른 사람을 더 잘 돌볼 수 있었다. 며칠 후, 나는 그와 딸이 함께 웃는 장면을 보았다. 그는 딸을 놀라게 하려 상자 속에 작은 편지를 숨겨두었고, 딸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들은 서로를 지키려는 존재였다. 나는 그들의 관계 속에서 나의 역할을 재정의했다. 나는 보호자이자 조언자이며 때로는 침묵하는 동반자가 되고자 했다. 나의 목소리가 항상 옳을 수는 없음을 인정하는 것은 큰 용기였다. 이제 나는 우리의 미래를 상상한다. 완벽한 화목은 아닐지라도 서로를 향한 존중과 이해가 있다는 것을 바란다. 나는 매일의 작은 친절과 배려가 누적되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임을 믿는다. 때로는 서로를 시험하는 시간이 있을 테지만 그 시간을 통과하면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다. 나는 나의 마음을 열고 그를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다. 그는 나의 가족이며 우리는 함께 삶을 나누고 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한 장면일 뿐이다. 관계의 본질은 변화와 성장이다. 나는 사위와의 관계에서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작은 친절, 진심 어린 관심, 그리고 때때로 내려놓는 법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나는 우리의 갈등이 결국 우리의 연결을 더 깊게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 삶은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라면 더 나아질 수 있다. 나는 그와 딸,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남아있는 날들을 소중히 여기며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